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환경에서 생산 처리 맞고요. 정보 사회의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아날로그를 시킨다. 이거 문제 풀었던 거 아닌가요? 최근에 문제 풀었던 똑같은 문제 같은데요. 한번 좀 더 보죠. 같은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란 예, 이건 새로 나온 거네요. 전에 나왔던 문제, 1번은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 자체는 좀 처음 하는 거네요.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들의 집합. 맞죠? 명령들의 집합이에요.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 체제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운영 체제와 관련된 거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깔고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 응용 프로그램들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제어와 뭐죠?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번역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아니죠. 제어에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맞춰보세요. 제어와 처리요, 처리. 알고 있는 거죠? 예,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아니에요.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IPv6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자, 16비트씩 8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128비트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IPv4는요. 32비트로 되어 있죠.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되며 맞아요. 2번이 틀렸죠. 세미클론이 아니라 클론이죠. 클론. 세미클론이 아니라 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개의 주소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IPv6는 3개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유니, 멀티, 애니.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이것도 유니, 멀티, 애니.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 집어넣어서 아닌 것으로 문제 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에요. IPv4는 왜 만들어졌죠? 예, 주소의 부족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주소의 부족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제 4번 다음 중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는 완전 주는 문제죠. 이런 거 꼭 잘 맞춰야 됩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 증가할 수 있어요. 해커들이죠, 이제 블랙 해커들. IDT 증후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 몸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체형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수 있죠. 증가입니다.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관계의 유대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폐쇄적이 되겠죠. 컴퓨터만 그냥 보고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관계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유대감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5번 다음 중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을 때 비인가된 사용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스패핑은 스팸 같은 거예요. 스팸, 메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주는 메일. 이건 바이러스는 아닌데 스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음소거를 시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전체 참가자에서 모두 음소거. 예. 그리고 이제 스푸핑은 좀 악의적인 거죠. 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푸핑이에요. 스니핑은 몰래 엿보다가 이제 갈취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갈취하는 건 스니핑이고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 5번에 대한 내용은 피기배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피기배킹. 이건 처음 나온 문제긴 한데 알아두세요. 이걸 피기배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 우선 1번 처음 나온 거니까 스팸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건 메일에 대한 거니까 설명이 아니고 스푸핑 아니죠.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빼가는 아니고 엿보고 있다가 아이디어와 패스를 가르쳐가는 3번 같은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 2, 3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게 4번에 대한 알진 못하지만 이건 4번이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5번 문제 같은 건 체크해 놓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럴 때 이게 피기배킹이구나라는 걸 알아두세요. 다음 중 중앙의 주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되면 시스템 전체 이걸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정 가운데에서 쫙 뻗어나가는 형태. 정 가운데가 문제 생기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겠죠. 성형입니다. 성형. 자, 7번. 다음 중 인터넷 환경에서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원격 파일 송수신 장치가 뭐죠? FTP죠. FTP. DHCP 이거 어젠가 풀었죠. 저기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죠? IP의 부족 현상 때문에 어, 고정으로 쓰는 IP가 아니라 유동으로 사용되는 IP, 동적으로 사용되는 IP.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IP를 회수하고 사용할 때 IP를 제공해 주는 걸 DHC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과 해당 프로토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 연결한다. 뭐죠? 핫스팟 연결하는 거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예요. 핫스팟도 하나의 와이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를 PC에 연결하는 거. 이건 뭐죠?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키보드, 네. 블루투스 헤드셋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어폰도 다 블루투스죠.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 네트워크 이건 이더넷이죠. 이렇게 연결된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는 B고 나가 A고 다가 C인 거. 가가 B, 나가 A. 이거죠. 잠시만요. 나가 A, 그렇죠. 다가 C. 3번이네요. 글씨가 안 보여서.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 표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겠습니다. 요 국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비트는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죠. 가장 작은 단위. 이 비트가 8개가 되면 뭐가 돼요? 바이트가 되죠.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 지금은 1번에서는 8개가 모였는데 바이트가 돼야 되는데 니블이 됐죠. 니블은 4개가 모였을 때 니블이죠. 그죠? 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선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좀 살펴보죠. 자, 워드는 바이트가 모여서 되는 건데요. 바이트가 4개가 모이면 4바이트가 되면 풀워드라고 해요. 그 절반은 하프워드 2바이트, 그 2배는 8바이트라고 해서 더블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필드 보죠. 어, 필드, 그러니까 워드 다음에 필드잖아요. 필드 다음이 레코드죠. 그죠? 필드 다음이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 레코드, 논리 레코드 나눠집니다. 자,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며 여러 개의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코드 다음이 뭐예요? 레코드 다음이 파일이죠.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즉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들이 모임인 즉 파일들의 집합. 레코드들이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들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10번 다음 중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건요. 이제 문서가 있고 내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우선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데이터는 뭐 지워도 원본이 지워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워도 원본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자, 1번 시장 메뉴에 검색 입력 상자가 포함되어 잠시만요.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색으로 좀 하고서 하겠습니다. 문서나 그림 파일들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나 문서, 그림 등 파일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2번 폴더와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여러 위치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모음을 표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2번이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그래요. 1번은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3번 작업 표시줄 프로그램 단추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요거는 시장 메뉴에 대한 내용이죠.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가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이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는 2번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눈으로 사진 찍어 놓고 이게 라이브러리구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일정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한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신뢰도에 대한 문제고요. 신뢰도 또한 운영체제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그렇죠. 4번도 사용 가능도 평가 기준인데 3번은 운영체제의 종류죠. 이건 1세대에 나온 것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운영체제의 종류 얘기하는 겁니다. 2세대는 뭐가 나왔죠? 시분할 처리라는 게 나왔고요. 시분할 처리. 자, 그 다음에 3세대 나온 건 뭐죠? 자, 우선 1세대 일괄 처리 나왔고요. 2세대부터 시분할 처리가 나왔어요. 4세대가 분산 처리고요. 3세대가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시대별로 저번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1세대 일괄 처리, 2세대 시분할 처리, 그 다음에 3세대는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고 4세대가 분산 처리 등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3세대 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실래요? 네, 뭐 기억나시는 분 메시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윈도우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이 기본 프린터에 대한 정의예요. 기본 프린터란 물론 기본 프린터 마법사를 통해서 설치할 때 기본 프린터로 할지 말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프린터란 어, 프린터를 명령을 내렸을 때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력되는 프린터가 있다면 여러 개의 프린터 중에서 그 프린터가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는 게 정의예요. 즉 기본 프린터란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되는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그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예를 들어 설정을 했어요. A, B, C라는 프린터 3개가 있습니다. 연결된 게. 자, 직접 연결된 건 무슨 프린터라고 그래요? 로컬 프린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로컬 프린터 말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죠.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기본 프린터를 기본 제거했어요. 제거하면 나머지 2대 중에 어떤 것이 기본 프린터가 되겠죠. V 체크가 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린터 마법사를 통해서 설정을 한 것도 기본 프린터고 그 설정을 취소하면 나머지 두 대 중에 한 대는 기본 프린터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되는 프린터가 있다면 그것이 기본 프린터다라는 게 정의예요. 2번 프린터 속성창에서 공급 용지의 종류, 공유, 포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네, 맞고요. 인쇄 대기 중인 작업은 대기 중인 작업 취소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자, 그래서 4번에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없으나 그랬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하여 쉐어웨어는 뭐죠? 일정 기능을 못 쓰게 하거나 일정 기간을 사용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면서 이거 괜찮다, 이거 쓰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돈 주고 사게 하는 형태입니다. 1번 특정 기능 또는 기간을 제한하여 공개하고 사용 후에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맞죠? 1번이 정확한 말이네요. 2번 개발 회사의 1차 테스트 버전으로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걸 이걸 뭐죠?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인에게 테스트하게 하는 걸 베타 테스트라고 하고요. 사용 기간 및 기능 제한 없이 무료로 나누어 주는 소프트웨어 이걸 프리웨어라고 얘기하죠. 프리웨어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어, 데모 버전, 데모 버전 같은 거 등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모핑. 모핑은 뭐냐면 이렇게 외워요. 모핑은 모양이 서서히 변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거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모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팅. 강사님 그럼 트라이얼 버전은 뭔가요? 자, 이것도 쉐어 버전과 똑같은 거예요. 트라이얼 버전이나 쉐어웨어나 용어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트라이얼 버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한 달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트라이얼 버전. 그것도 쉐어웨어의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트라이얼 버전.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1번 종이에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뒤에 채색하고 촬영하는 걸 이걸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1번. 이건 셀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 이게 바로 모핑이에요. 2번이. 3번은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에는 이런 거 좀 몇 번 했었어요. 책 끝에다가 모서리에다가 그림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책을 호로록 이렇게 빨리 펼치는 거 있죠. 쭉 하면 이제 모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은. 4번 점토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점토들이 조금씩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걸 계속 찍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쭉 플레이시키면 점토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점토를 사용한 애니메이션, 머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모핑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15번 다음 중 윈도우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20문제 중에 20문제 다 맞으라고 얘기 안 해요. 우선은 작전을 짰죠. 어떻게 짰어요? 20문제 중에 컴퓨터 일반에서는 16개 이상을 맞춘다. 네. 한 4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요. 틀려야죠.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서는 10개 이상을 맞추자. 이거죠. 10개 이상을 맞추자. 절반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자, 그러면 우선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지 않고 한번 대충 한번 읽어는 볼게요. 시스템 요약, 컴퓨터 이름 및 제조업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유형,
그다음에 설치된 메모리 용량 등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요약에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드웨어 리소스,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IT 전문가용 고급 정보가 표시된다. 우선 넘어갈게요. 구성 요소, CPU와 저장 장치를 제외한 구성 요소에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외한까지는 맞아요. 입출력 장치의 구성에 대한 정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구성 요소에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소프트웨어 환경에도 네트워크가 있는데 프린터는 맞아요. 입출력 장치라고 해서 근데 입출력 장치라고 했지 프린터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출력 장치 중에 프린터가 있는데 3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4번 소프트웨어 환경, 드라이브, 네트워크 및 기타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3번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여기서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윈도우 시스템의 윈도우 시스템이 뭐였죠? 잠시만요.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의 시스템 정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거 뭐 틀릴 수 있어요. 15번은. 우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16번 다음 중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USB의 S가 뭐예요? 직렬을 얘기합니다. 직렬. 자, 그래서 직렬 포트보다 USB가 훨씬 더 빨라요. 네, 직렬 포트보다 USB가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USB 컨트롤 최대 127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3번 핫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거는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빨리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플러그 앤 플레이는 핫플레이는 빠르게 연결한다는 얘기보다는 컴퓨터를 끄지 않고 원래 하드웨어의 연결은 컴퓨터를 끈 다음에 연결하고 그다음 뺄 때에도 컴퓨터를 종료한 다음에 빼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핫플러그인이에요. 그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 꽂으면 바로 실행된다는 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바로 플레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 4번 USB 커넥터의 색상. 이거 색상 전에 했었죠. 그죠? 3은 뭐였어요? 3이 파란색이고 3.1부터 빨간색이라고 했었죠. 빨간색은 하늘색, 시안. 그 다음에 USB2는요. 얘가 검정색이죠. 얘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색깔 여러분들 알아놓으면은 이거는 16번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었죠. 그죠?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계산 결과의 임시 저장, 주소 색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을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쓸 수 있는 게 무슨 용이라고 그래요? 범용이라고 하잖아요. 디지털이 범용이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형입니다. 2번 그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다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합한 형태를 가리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2번에 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속도는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연산 장치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연산 장치 그렇죠. 디지털이니까 그렇죠. 연산 장치도 쓸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리 안에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과 제어로 이루어졌어요. 그 연산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이러한 처리할 때 잠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레지스터의 하나의 종류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였죠? 이 말 자주 나오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얘기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이것도 한 레지스터의 종류예요. 18번 디스크 포맷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드라이브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걸 포맷이라고 하는데 포맷도 로우 포맷이라고 완전히 공장 초기화시키는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포맷이 있어요.
빠른 포맷. 하이 포맷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요. 로우 포맷, 그다음에 일반 포맷, 표준 포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하드디스크에 트랙 및 섹터를 초기화하는 작업 맞아요. 그 트랙과 섹터의 데이터들이 저장되거든요. 그것들을 다 초기화한다, 없애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포맷 요소 중 파일 시스템은 문자 파일,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데이터를 다 지우는 내용에 대해서 파일 시스템 안에 그 잔재를 남기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뭐 이런 걸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번. 포맷을 실행하면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복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포맷을 한 것도 복구할 수 있어요. 그 복구할 수 없는 게 로우 포맷이고요. 복구할 수 있는 게 빠른 포맷이에요. 빠른 포맷 했다 하더라도 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를 다 지우는 겁니다. 4번 빠른 포맷은 하드디스크에 새 파일 테이블을 만들지만 디스크를 완전히 덮어 씌우거나 지우지 않는 포맷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할 경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일로 우리가 데이터를 지울 때 아무거나 막 지우면 안 돼요. 특히 이 시스템 파일들은 잘못 지워버리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는, 즉 컴퓨터가 다시는 켜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실행 파일이라고 그래요. 실행 파일. 그다음에 이거는 우선은 4번이 답인데 이건 템이 뭐냐면 temporarly라고 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데이터들이에요. 우리가 디스크 정리를 하면은 얘도 정리가 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3번은 시스템 파일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우면 안 되겠죠. 이거 잘못 지우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정보 값들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우선은 4번이 이건 temporary 임시 저장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정리될 때 얘는 정리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은 디스크 정리로 정리가 될 수 없는 파일들이에요. 자, 20번 다음 중 모니터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 문제죠. 요즘은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전원 코드의 문제 아니죠. 전원 코드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화면 자체가 안 나오니까 백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이건 그래픽 카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픽 카드의 표현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전멸 신호 같은 게 있어요. 삐, 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메모리 카드의 문제고요. 삐, 삐, 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그래픽 카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백화 현상하고 그래픽 카드는 물론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백화 현상의 원인이 그래픽 카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모니터 해상도가 되면은 화면 해상도가 낮으면 아이콘들이 커지고 화면 해상도가 높으면 아이콘들이 작아지잖아요. 이건 해상도를 설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모니터의 액정 패널이나 보드판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답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버리세요 그냥. 20번 문제는 필요 없어요. 요즘 나오지도 않는 문제인데요. 21번. 자꾸 목소리가 다운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중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필드들 있잖아요. 그, 그 밑에 데이터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즉, 그 위에 있는 제목은 정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머리글 해제를 딱 눌러버리면 오른쪽 위쯤에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해제를 시켜버리면 그 필드들도 정렬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렬 대상을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 만약에 이름이라는 필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름들이 쭉 있겠죠. 그럼 그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필드 제목이 되는 겁니다. 얘는 정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머리글 행을 체크를 딱 해제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름 위에 A열, B열, C열, D열 있잖아요. 우리가 엑셀 볼 때 그 A, B, C, D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정렬 기준으로 나와요. 이건 뭐 엑셀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 또한 영역을 자꾸 정렬을 할 때 이 필드 제목은 맨 위에 있는 건 필드 제목은 정렬 대상으로 안 나오지만 만약에 체크를 해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B열, C열, D열이 바로 정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외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가 입력된 필드 정렬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자, 우선 내림차순이 뭐예요?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죠. 가장 큰 게 1등. 그러니까 100, 99, 98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1, 2, 3, 4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는 뭐죠? 이전 날짜가 더 작은 거고 최근 날짜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차순이에요?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거니까 오름차순이죠. 2번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렬을 할 때 하나 알아두세요. 빈 셀은 정렬이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무조건 꼴찌다 라는 거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고요. 3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그렇죠.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정렬 들어갔을 때 데이터에 정렬로 들어갔을 때 우선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불러올까요? 하나만 그냥 불러오죠. 오늘 할 걸 좀 불러오겠습니다. 기왕이면. 문서에서 오늘 할 게 뭐죠? 그냥 오늘 그냥 2015년 1회 2형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 좀 더 밑에 거 해볼까요? 그래요. 15년 상시로 하겠습니다. 15년 상시 더블 클릭하고요. 아, 이거 잘 됐네요. 이게 텍스트 마법사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게 있다면. 잘 됐네요. 이거 한번 해보죠. 그리고 혹시 안 하고 넘어간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2번이 9, 1, 7, 4, 별, 8. 분석적으로 갈게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역을 잡은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서 정렬을 눌렀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머리글을 정렬 대상으로 놓을 건지 안 놓을 건지. 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열을 누르면 이 필드 제목들 있죠. 영역에서 해제된 이 필드 제목들이 바로 정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해제하는 순간 뭐가 정렬 대상이 되는 거냐면 이 위에 있는 A열, B열, C열이 정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순서로 내려가지만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자축임료, 갑을병정 이런 것들 있죠. 또 하나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 클릭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 순이 돼버렸네요. 여기다가 하고 전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추가를 딱 누르면 맨 밑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취소하고 여기다가 서울을 쓸게요. 서울 됐죠? 클릭하고 채우기 누르 내리면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입력되어 있는 거. 자, 전에 문제 나왔던 것 중에 가는 나와야 안 나와요? 가나다라 나올 것 같죠? 가는 안 나와요. 가는 그냥 가가가가가 돼버립니다. 화면에 여기다가 갑이라고 썼어요. 그럼 뭐가 되죠?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즉 얘가 나오는 건 어디에 있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는 것만. 사용자 지정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여기에 가나다라를 만약에
추가한다면 당연히 가나다라가 나오겠죠.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필드의 정리, 이건 틀렸고요.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셀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글꼴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65%인데요. 틀린 사람들이 대부분 4번을 아마 답으로 찍었을 거예요. 4번은 맞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D9셀에서 사과나무의 평균 수량을 구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가 3문제 이상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목표는 2개 이상을 맞추는 거예요. 우선은 INT 보겠습니다. INT는 뭐죠? 예를 들어 5하고요. 6 사이에 있으면요. 5하고 6 사이에 5.5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이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반올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5와 6 사이에 있는 숫자 뭐 5.5, 5.6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인 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이라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판을 가지고 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1.4다 라고 돼 있으면 요쯤 될 겁니다. 그럼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인트로 했을 때. 인트의 함수로 했을 때 여기서는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사이는 1.4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1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INT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이해되죠 이제? 자, 이제 넘어갑니다. 트랜스는 뭐냐면 제가 왜 이건 뒤에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 똑같잖아요. 평균을 조건에 맞는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이 앞에 있는 함수들을 보자 이거죠. 트랜스는 뭐냐면 무조건 소수점을 날려버리는 함수예요. 무조건 소수점을 날려버리는 함수. 즉, 요 상태라면 요거라면 소수점을 날리면 뭐가 돼요? 소수점을 없애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요. 소수점을 없애버리니까 답은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트랜스에 대한 정의예요. 트랜스. 자, 라운드는 뭐죠?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가 있으면 반올림을 시키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반올림을 안 시키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고요. 라운드 다운은요. 반올림이 되든 안 되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라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랜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보죠. D 에버러지에서 A1부터 F. 자, 필드 제목서부터 다 잡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인수는 필드 제목을 눌러도 되고 그 제목을 글자로 써줘도 되고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학량이네요. 요 숫자 5 부분에 이 완세를 선택해도 되고 요 수학량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써줘도 됩니다. 수학량은 글씨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 보죠. 조건이 B1부터 B2는 사과니까 18에다가 10을 더하면 28, 10을 더하면 38. 자, 38을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뭐 얼마가 돼요? 12.20이니까 3, 6, 18, 또 20, 3, 6, 18. 그러면 12.6666 나오겠네요. 그렇죠? 12.6666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12.66에서 인트니까 어떻게 돼요? 12와 13 사이에는 왼쪽에 있는 숫자인 12죠. 1번은 12가 나올 겁니다.
자, 트랜스는 뭐예요? 12.6666에서 소수점 이하인 666을 없애버리니까 12가 나오죠? 1번, 2번은 다 12예요. 자, 근데 라운드는 뭐예요? 12.6이죠, 6. 근데 뒤에 얼마 썼어요? 0, 정수로 해라. 그러면 6은 반올림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12.6에서 6이 반올림 되니까 13이 돼버리네요. 그죠? 3번이 1번과 2번과 다르죠. 4번은 라운드 다운이니까 12.6에서 6은 반올림이 되지만 라운드 다운 없애버려라 그랬으니까 12가 나와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죠. 자, 이거 정답률이 58%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애매한 게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습니다. 1번을 답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4번, 3번 중에서 답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클립 아트가 모양들을 클립처럼 조그만 모양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것도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도 있어요. 스마트 아트도 있습니다. 대부분 4번을 답으로 찍었을 거예요. 이 틀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나 워드 아트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있습니다. 텍스트. 워드 아트는 글자에 대한 속성으로서 텍스트에 있어요. 3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애매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헷갈리다가 3번이 답입니다. 워드 아트가 답이에요. 3번이 답이 아니라 워드 아트가 답이에요. 물론 그게 3번이고요. 다음 중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는 같은 줄이죠. 자, 우선은 같은 줄에 되어 있는 거 1번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맞출 수 있죠. 그죠? 이 3번과 4번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1번과 2번 형태 중에서 2번은 이거나란 형태고 1번이 이면서 이고 즉 and 연산자, 2번은 오와 연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A2부터 C9까지 전체가 다 잡혔네요. 규칙을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경우 지정된 서식이 적용되는 셀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어떤 지정이죠? 고유 또는 중복. 이거 처음 나온 문제네요. 고유 또는 중복 중에서 선택해라. 그 중에 뭘 선택했어요? 고유를 선택했네요. 그랬을 때 이런 서식으로 나오는 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고유니까 이 성명은 이 전체에 성명이라는 게 또 다른 셀에 있어요? 없죠. 이런 걸 고유라고 해요. 사람 이름 중에 중복된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자, 성명 이상용, 김진태, 박수연, 최진웅, 한명진, 서경진, 김수정까지 8개입니다. 우선 8개. 자, 컴할 1급이라는 말 여기 하나뿐이 없죠. 9개. 컴할 2급도 하나뿐이 없죠. 10개. 자, 불합격은 여기 불합격. 합격은 합격. 얘네들은 중복됐죠. 그렇죠? 중복된 걸 빼고 고유한 거는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됐죠? 만약에 중복이라면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 합격. 얘네들이 바로 중복에 대한 셀들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에 대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대소문자 구별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이거 전에 나왔던 똑같이 나왔던 문제죠. 메모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이 틀린 거죠. 항목 이전 항목을 찾으려면 쉬프트는 반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의 기능이 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 걸 찾으려면 쉬프트를 누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 문자인 별이나 물음표 등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7번 넘어가죠. 다음 중 매크로 문제 2문제 꼭 나옵니다. 이 2문제는 꼭 맞추세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인 10개 이상을 맞추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키 수정할 수 있죠? 네, 바로가기 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컨트롤 키와 조합 키를 같이 쓰는 거죠. 대문자는 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바로가기 키의 조합 문자는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매크로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읽지 않아도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고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우선이 됩니다. 자, 28번 다음 중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는 자, 우선 차트에서 계열이 뭐예요? 어, 계열은 항목이 이제 그 X축에 나와 있는 뭐 사람 이름이 항목으로 했다면 거기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수학, 영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우고 추가하고 할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갔죠. 그죠? 우리가 차트 문제 하면서 뭐 추가하고 삭제하고 다 데이터 계열에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29번. 아, 이것도 처음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A2에서 D5의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 이름을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잡고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게 뭐죠? 첫 행을 기준으로 잡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이름 정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분명처럼 띄어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름 정의할 때 이렇게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되고 언더바 등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문제라 이런 실수도 나온 거긴 할 텐데 이, 알아두세요. 이런 띄어쓰기 공백을 쓸 수 없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도 있다. 예, 편집 다 가능하다고 했죠. 현재 통합 문서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코드 번호라는 걸 볼게요. 코드 번호가 이거죠. 그러면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그 밑에 있는 영역인 A3에서 A5까지의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B3에서 B5, B3에서 B5는 여기죠. 그러면 얘네들을 데이터를 누르면 필드 제목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러한 공백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워크시트 이름에서 분명히라는 이름이 표시된다. 예, 표시는 되는데 이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에서는 얘가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이 시험 나왔을 때 전부 다 맞는 거로 했을 겁니다. 문제의 오류는 전부 다 맞는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 30번 보죠.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예, 맞아요. 문제 없죠? 2번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면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싼 이거 뭐냐면 전에 한번 이런 말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여기 선택하잖아요. 얘 선택하고 차트로 바로 들어가면 그냥 이 전체가 영역으로 잡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영역으로 잡아서 처리할 때. 자동으로 하나만 아니라 전체가 다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좀 더 보죠. 네, 맞고요. 3번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선택했습니다. Alt F1 키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 자, 새로운 차트 시트가 생성되는 것은 F11이죠. F11.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별도의, 즉 새로운 차트가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영역 잡은 다음에 F11 딱 눌러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차트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삭제해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아이고 Alt F1이죠. Alt 누르고 F1 눌렀어요.
노트북이라 자꾸. Alt 누르고 F1 눌렀어요. 그러면 현재 워크시트, 현재 작업하고 있는 워크시트에 나오는 거죠. 요 차이죠. 이해되세요? Alt F1은 현재 작업 중인 시트에 나오는 거고 F11은 새로운 시트가 별도의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별도는 F11, Alt F1은 현재 워크시트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이용해서 혼합형 차트 만들 수 있죠? 기본 축이 기본이고 오른쪽에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는 보조 축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게 차트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자, 지금 이거는 방사형입니다. 현재 있는 얘는 방사형 차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우선 내용을 보죠. 데이터 계열의 중심점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축을 갖는다. 자, 외곽으로 나가는 축을 갖죠. 자, 여기에 보면 숫자가 어디에만 있어요? 수직으로만 있죠. Y축에만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번 맞고요.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 관계를 집계 값을 비교할 때 현재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다. 각 계열마다 하나의 축들을 다 하나씩 갖게 되는 거죠.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2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자, 이건 XY 좌표가 아니라 Y 좌표 하나만 갖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Y 좌표만 갖는다. 방사형입니다. 이걸 방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워크시트에서 A1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서 개발 도구. 자,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의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개발 도구의 상대 참조로 기록했다. 자, 상대 참조란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절대 참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매크로에서도 이렇게 상대 참조로 기록할지 절대 참조로 기록할지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죠. 현재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내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입력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했어요. 그림 1이 뭐죠? 빈 셀을 하나 선택했고 그림 2는 C3셀 A1셀에 아무것도 없고요. C3셀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림 2와 같이 C3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매크로 1을 실행할 경우 성적 현황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는 자, 상대 참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 셀에 성적 현황이 어디 있어요? B2 셀에 있죠. 그렇죠? A1 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C3셀을 선택하고 이 매크로 1을 실행하면 요 C3셀 바로 오른쪽인 D3셀의 성적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렵죠? 예. 지금 현재처럼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변화를 갖고 와라. 즉, 변화를 갖고 오라는 소리가 뭐예요? 상대 참조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 셀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있습니다. A1 셀 오른쪽에 C3셀을 놓고 매크로 실행하면 C3셀 오른쪽에 즉 D3셀의 성적 현황이 나옵니다. 자, 33번 보죠. 아래 워크시트에 A2에서 B8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것도 뭐냐면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함수예요.
한 문제예요. 자, 옳은 거라고 했네요. 여기 학점을 나타내 주는데 지금 B3셀에 학생 수, 학점이 나와 있고요. 학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 2, 3셀에 그러면 요 A를 맞은 사람은 몇 명이고 B를 맞은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원수니까 무조건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네요. 그죠?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어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서 답을 구할 거면 요 학점은 요 영역, 즉 B3에서 B8의 요 영역은 절대값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1번은 어떻게 됐어요? 절대값이 아니죠? 즉 이건 상대 참조니까 밑으로 내리면 얘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4번 보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돼 있냐면 본 문제는 오피스 2007 기준입니다라고 돼 있죠. 사실 이런 문제는 발음 옳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엑셀 16 버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나올 일이 없는 문제니까요. 34번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34번에 우선은 16에도 나오는 것부터 체크해 볼게요.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 인쇄. 예, 이거 1번은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에 대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죠. 눈금선에 행렬, 머리글 인쇄할 거냐 말 거냐는 어디 나오는 거였어요? 페이지 설정에 여기 들어갔을 때 요 뭐 시트에 요 눈금선이 나옵니다. 행렬, 머리글은 요 시트에 나오는 거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보죠. 셀에 설정된 메모도 어디 나와요?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도 시트에 나오죠? 메모도 시트에 나왔었잖아요. 시트에 요 메모 설정할 거지. 또 하나 메모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없음과 시트 끝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 이건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확대가 나오잖아요. 확대 주소가 나오는데 자, 이걸 얼마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쓰고 엔터 쳐볼게요. 페이지 설정에서 10% 엔터 쳤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9%라고 한번 해볼게요. 9라고 써볼게요. 오류 생기죠. 뭐라고 나왔어요? 수는 10에서 어디 사이요? 400에 있어야 합니다가 돼 있죠. 10에서 400.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400을 쓰면 400 쓰고 엔터하면 바로 얘가 종료될 거예요. 엔터 없어졌죠. 된다는 소리죠.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401로 바꿔볼게요. 401로 한 다음에 엔터 치면 또 오류값이 뜨겠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에 10에서는 맞지만 200까지가 아니라 400까지죠. 400까지. 틀렸죠. 그죠? 그럼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워크시트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A3셀로 드래그한 결과 A3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소리예요. 자, 보죠. 자, 12.8, 13.8이면 14.8이 나올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13.8을 하나만 선택하고 내리면 13.8, 13.8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이거 좀 보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13.8과 요 위에 12.8을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내리면 14.8, 15.8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없죠? 자, 13.8만 선택하고 내리면 계속 13.8이 복사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은 바뀌지 않고 1의 자리만 바뀌어서 나와요. 1의 자리만. 소수점 자릿수는 바뀌지 않고 1의 자리만 바뀌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은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13.8, 13.8만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자, A, B가 잡힌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내리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B, A, B, A, B 이렇게 나와요. A, B, C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줄 요거죠. 엑셀 선택했을 때 여기를 가리켜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화면 상단의 제목 표시 현재 작업 상태가 여기 나오나요? 작업 상태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나오는 거죠. 아래쪽에. 아래쪽에 작업 상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위에 나오는 거는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2번 리본 메뉴는 엑셀의 다양한 명령들을 용도에 맞게 태그와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게 리본 메뉴입니다. 여기가 바로 리본 메뉴예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둔 곳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 위에 부분이에요.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놔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차트 항목이나 그리기 채우기를 선택하면 개체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 상자가 여기죠. 여기 이름 상자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거라고 했죠. 자, 가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그다음에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이렇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3번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예측할 때 쓰는 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값 찾기는 어떤 값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느냐를 살펴보는 걸 목표값 찾기 한 개밖에 구할 수 없죠. 데이터표는 행과 열을 이용해서 표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걸 데이터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값이 얼마로 표현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보도록 하죠. 아래 워크시트에서 A2에서 B6까지의 영역을 선택한 후 그림과 같이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였다. 중복 항목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중 유지되는 행의 개수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시가 한번 크게 좀 보고 갈까요? 그닥 크지 않네요. 중복 항목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몇 개가 나오느냐? AM8/2AA, 8/2AA, 그 다음에 8/BB, 얘는 하나뿐이 없죠. 8/3cc, 8/3cc. 중복된 게 요거, 그 다음에 하나니까 총 연도라고 돼 있고, 열은 연도열이죠. 연도열이네요. 여기만 있죠. 다시 한번요. 지금 AA까지만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매 코드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도만 찾아줍니다. 8/2, 8/2, 8/2, 8/3, 8/3 두 개만 남겠네요. 그죠? 두 개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라고 되어 있는 건 2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39번 문제 보죠. 자, 이것도 함수로 옳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 라지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영역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걸 찾아라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A2에서 A9까지 해서 네 번째로 큰 거니까 8이 가장 큰 거고요. 7, 6, 5. 여기 있죠. 5를 쫓아가라라는 겁니다. V룹업에 5를 쫓아가라. 여기입니다. 6행입니다. 6행에 있습니다. 5가 6행에 있으니까 여기를 쫓아가는데 A2부터 F5까지를 F9까지를 다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있는 건 뭐예요? 88이죠. 39번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 탭의 창 틀 고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틀 고정 보겠습니다. 어,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네요.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특정 행위나 열이 한 자리에 계속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틀 고정을 하는 겁니다. 첫 행과 첫 열을 고정하여 표시되도록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행과 첫 열을 고정하면 그 나머지 부분, 즉 이렇게 보면 돼요. 보여주자면 첫 행과 첫 번째 열을 고정하고 싶으면 어디다 클릭해야 돼요? B4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하는 겁니다. 틀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첫 행과 여기와 여기는 변화되지 않고 제가 스크롤 막대를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행은 변함없죠. 첫 행과 왼쪽 열에서 왼쪽 열이 고정되고 이 첫 행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 행은 그대로 유지됐죠. 반대로 내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이걸로 쭉 내려볼게요. 그렇죠? 위가 그대로 보여지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틀 고정선에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 틀 고정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선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이 틀린 거죠.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틀 고정 다시 들어가서 틀 고정 취소하면 돼요. 없어집니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없앨 수 있는 거 볼까요? 이거는 틀 고정이 아니라 좀 크게 해놓고 할게요. 나누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없어졌죠. 더블 클릭 뭐를 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기 했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나누기에서.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누기라면 3번이 맞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틀 고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유셋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대 축소도 인유셋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채점하기 들어가 볼게요. 한 문제 틀렸네요. 보죠. 틀린 문제가 뭔지. 다음 중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판매 수량을 예측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표시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판매 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 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도록 이거 목표값 찾기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아이고 그냥 변화량만 생각했어요. 변화량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그 값이 예를 들어서 85예요. 85예요. 그러면 값을 입력할 셀에다 90을 집어넣습니다. 85가 90이 되고 싶다. 그럴 때 또 다른 무엇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물어본 게 바로 목표값 찾기. 즉 37번에 대한 내용은 목표값 찾기에 대한 답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필기 문제를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필기 시험 다 보셔야 되고요.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 있을 거고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이번 주 안에는 전부 다 필기 시험 응시하시고 합격했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나요? 예, 없으면 여기까지 기록 중지를 좀 해놔야겠네요.